잘들 살고 계십니까? 저희 무비신의 영화방 오늘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은 특집입니다. 어떤 특집입니까? 대한민국 남자 배우 열전이라고 할 수 있죠. 이야, 탑 열전. 10을 김 기사 그리고 박 기사 그리고 곽 기사님이 뽑아 오셨는데 네. 거기 탑 10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방송을 생각한 게 우리가 이틀 전에 녹음을 했잖아요. 네, 녹음하고 네. 뒤에 사담을 하다가 네. 갑자기 튀어나온 특집이죠. 네, 엄청 재밌었어요. 네네. 네, 나는 이 배우가 괜찮다 하면은 절대 공감하지 않습니다, 이분들이. 네. 그래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한번 뽑아보자. 네.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의 특집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네, 무척 재밌을 것 같아요. 곽 기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그 각자의 그 스타일도 있고 그 좋아하는 성향도 다르고 하다 보니까 이 주제 하나만으로도 시간을 굉장히 재밌게 그리고 녹음 시간을 또 길게 가져갈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 주제고요. 또 뭐 미리 말씀드리지만 정말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 저기 배우들에 대한 이미지 판단 그 모든 것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너무 반감 갖지 않으셨으면 미리 또 양해를 구합니다. 네, 저기 선정되지 못한 배우들이 우리 방송을 듣는다고 하태도 네네. 뭐라고 이렇게 기분 나빠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네. 팬분들도 그렇고. 생각보다 이게 그 남자 배우들이 많더라고요. 네. 뽑아 보니까 굉장히 많아가지고. 저도 한 50명 되는 것 같았어요. 이거 뽑다 보니까 참 이거를 누구를 고르기가 네. 애매한 경우가 좀 많았습니다. 네, 슈틸리케 감독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상비군 보면서. 그렇죠. 적절한 표현이네요. 네. 5, 60명 보면서 그죠. 계속해서 막 20명씩 출연해야 되는데 네. 힘들 겁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부터 대한민국 남자 배우 톱10 뭐 품평회 뭐 어떤 방식으로 표현해도 좋을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시작해 볼까요? 시작해 보죠. 네. 위부터 하는 게 좋을까요? 아래부터 하는 게 좋을까요? 급이 높은 사람부터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윗선부터. 예. 네. 그러면은 곽 기사님. 예. 넘버 원으로 대한민국 남자 배우 넘버 원으로 누구 뽑으셨습니까? 전 송강호 씨를 두 번의 생각 없이 그냥 뽑았습니다. 1위. 이건 저도 똑같네요. 이거는 세 분이 모두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사실 송강호 씨가 요즘 넘버 원이라고 하는데 대해서는 뭐 의견이 별로 갈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우선은 송강호 씨가 뭐 연기는 뭐 물론 잘한다고 치는데 네. 맡은 작품을 보는 눈이 또 굉장히 좀 뛰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특히나 무슨 작품을 하겠다고 하면은 분명히 그 작품이 흥행이 되는 흥행 요소까지도 갖고 있는 이제 믿고 보는 작품이 되어버리는 그런 눈까지도 가진 것 같습니다. 사실 그 푸른 소금인가 찍을 때는 굉장히 좀 실망을 했거든요. 그것만이 아니라 뭐 하울링 이런 것도 있죠, 비슷한 시기에. 그래서 너무 다작으로 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했었는데 최근에는 굉장히 이제 작품성 있는 본인이 잘 골라서 툭툭 찍어서 가는 것 같아서 송강호 씨를 뽑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네, 사실 저도 이 배우 10명을 꼽을 때 과연 어떤 기준으로 꼽아야 할까 이런 점에 대해서 고심을 조금 했어요. 왜냐면은 망작에 출연해서도 어떻게든 이끌고 가시는 정말 연기력 좋은 배우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것만이 과연 배우의 역량인가 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결국은 작품 자체를 고르는 눈부터 해서 결국 더 좋은 배우라고 하려면은 자기가 관객들에게 좋은 작품을 전달해주는 배우들이 더 좋은 배우라고 볼 수도 있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게 저는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배우의 역량도 중요한데 작품을 보는 눈 역시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점을 좀 많이 고려를 좀 했었습니다. 믿고 보는 배우라고 그러죠? 그렇죠. 이 배우가 출연했으면 영화가 진짜 괜찮겠다 라고 생각이 드는 배우 중에 한 명이 바로 송강호 씨가 아닌가. 최근작을 뭐 살펴보면은 뭐 사도 요즘에 개봉했고 그 이전에 뭐 변호인 있었죠. 그리고 뭐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 관상, 뭐 의형제 상당히 좋은 작품들이 많았어요. 이창동 감독의 뭐 밀양이라거나 그런 작품들에도 나왔었고 상당히 믿을 만한 배우가 아닌가. 그리고 또 우리나라 3대 감독 이러면 또 누가 생각납니까? 3대 감독이요. 박찬욱, 그다음에 봉준호, 남기나? 심영래 씨가 심영래 씨 고려 안 했네. 남기나 감독님은 지금 활동 안 하세요? 글쎄요, 살아 계신가요? 돌아계셨나요? 살아계시죠. 그래요? 지금 지금도 활동하세요? 지금 활동 안 하시죠. 하지만 뒤에서
그 시절에는 진짜 심영래 씨가 다작 배우였는데요. 아 그렇죠. 네, 인기 최강이었고. 아 연출력도 굉장히 뛰어난 감독인데. 네, 뭐 아무튼 네. 뭐 박찬욱 감독, 봉준호 감독, 그리고 김지훈 감독, 그렇죠. 뭐 이런 감독들이 흥행해서 제일 잘 나간다. 요즘엔 최동훈 감독 이렇게 감독. 포함시키기도 하지만 그리고 또 작품성 면에서 꼭 빠지지 않는 감독이 이창동 감독이지 않습니까? 아 예, 그렇죠. 송강호 씨는 모두 출연했어요. 아, 생각해보면 이창동 감독 영화 그 밀양에 출연했죠. 그 다음에 박찬욱 감독 영화들 그 복수는 나의 것이라거나 그런 작품들에 출연했었고 박쥐에도 출연을 했고 네. 그 다음에 김지훈 감독의 작품에서는 놈놈놈, 아, 네, 놈놈놈에 출연했죠. 그다음 봉준호 감독 살인의 추억부터 해가지고 그 괴물 이런 영화들에 출연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한국 최고의 감독들을 자신이 딱 선택을 해서 출연하지 않나. 네, 독보적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뭐 아무튼 감독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배우라는 거는 네. 뭐 그 필력을 봐도 나오는 거니까. 네. 예, 송강호 씨의 1위 세 분 모두 동의를 했습니다. 필력이라는 게 필모그래피 이력을 필모그래피죠. 줄인 거죠? 그죠. 네. 와, 신조어네. 요즘에는 다 이렇게 줄여서 얘기해요. 네. 맥도날드는 맥날 이러지 않습니까? 네. 이런 식으로 다 줄여서 얘기합니다. 네. 사실 송강호 씨는 저는 어느 정도 예상을 했습니다. 네, 이거는 네. 뭐 이견이 있을 수가 없다고 사실은 생각을 하거든요. 네. 길 가다가 누구를 붙잡고 물어봐도 송강호 씨를 뽑을 확률이 굉장히 높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그렇겠죠. 네. 네. 다음 2위 한번 뽑아볼까요? 박기사부터 한번 말해볼까요? 제가 뽑은 2위는 최민식 씨입니다. 최민식 씨. 네. 왜 최민식 씨를 뽑았죠? 아무래도 예전에 이제 트로이카가 있었잖아요. 네, 대한민국 영화계 남자 배우 트로이카가 있었는데 네. 송강호, 최민식, 그 다음에 설경구 씨였어요. 지금 설경구 씨를 같이 얘기하니까 약간 애매하네요. 네, 지금은 참 애매한데 그때 당시에는 뭐 같은 동급이다. 그렇죠. 뭐 이래갖고 나왔었는데 네. 송강호 씨와 최민식 씨는 그 자리를 계속 지키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아무래도 계속 지키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최민식 씨의 작품들은 요즘에는 최민식 씨가 작품 나왔다 치면은 그걸 보러 가시는 네. 관객분들도 많고 최민식 씨는 참 어떤 배역을 맡으면은 아예 정말 거기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대신 최민식 씨가 좀 안 어울릴 것 같은 배역이 있어갖고 저는 그것 때문에 좀 고민을 했었는데 부잣집이나 재벌 이런 거는 이제 어울리지 않지 않을까 라는 좀 아쉬운 감이 좀 있긴 있는데 어찌됐건 좀 거린이나 네. 거린이요? 네, 거린이나 이제 살인마 뭐 네. 이런 거는 이제 뭐 거의 탑급이죠. 네. 제가 뭐 2000년대 이후나 최근 영화 중에서 가장 강한 캐릭터를 뽑자고 하면은 악마를 보았다의 최민식 씨 캐릭터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그만큼 강렬한 인상을 주는 배우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최민식 씨를 3위에 뽑았습니다. 네, 탑3 안에 드는데 앞에 말씀드린 그 트로이카 그때 한 생각을 해보면 그게 2000년대 이제 초반부터 후반까지를 가리키는 시절이죠. 네네. 그 2000년대 딱 첫 10년에 최민식, 송강호, 그 다음에 설경구 이 셋이 나오지 않는 영화가 없다. 큰 영화 그렇죠. 중에는 그런 얘기가 돌 정도였어요. 그런데 특히 최민식 씨의 연기 정말 인상적으로 봤던 게 저는 파이란이었습니다. 네. 혹시 기억하시나요, 이 영화? 저는 울었죠. 파이란. 울었고 파이란이 나중에 연극으로까지 나왔었어요. 그렇죠. 네, 연극으로 각색이 돼갖고 나왔었는데 저 그 연극을 보러 막 그 티켓을 찾으러 돌아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네, 이 파이란 송혜성 감독의 작품인데 거의 역대급이죠. 이후로 송혜성 감독이 이 정도의 작품을 만들지 못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뭐 만들었어요? 이분이 몇 개가 있는데 역도산 뭐 이런 거 만들었죠. 설경구 씨 데리고 같이 침몰하셨는데 같이. 네, 어쨌든 이 송혜성 감독님의 파이란을 보면은 정말 자신한테 정말 고마운 사람을 찾아가는 기억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렇죠. 자기한테 꾸준히 사실은 결혼한 상태도 아니었고 그 서류상으로 결혼한 상태였는데 그 사람을 추적해가면서 마지막에 그 사람이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했다는 걸 알고 주머니에서 막 라이터를 찾으려고 그렇게 부둣가에 앉아가지고 그 라이터를 찾으려고 뒤적뒤적하던 그 씬 저는 그 씬을 잊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 이후로 부둣가 씬이 거의 이런 느와르나 약간 이런 짙은 느낌의 남자 영화에서는 꼭 등장해요. 네. 되게 인상이 많이 남았던 작품이었고 그 작품에서의 최민식 씨는 멜로 연기에 뭐 어떻게 보면은 되게 왕자 같은
멜로 연기는 아니었는데 네. 참 멋진 모습을 좀 보여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뿐이 아니었죠. 바로 2년 뒤에 올드보이를 찍으셨습니다. 정말 이건 전 세계적인 명성을 얻으셨고 그 다음에 작품들이 뭐 악마를 보았다, 취화선, 주먹이 운다, 명량, 범죄와의 전쟁, 뭐 수도 없이 좋은 작품들이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태극기 휘날리며에서도 잠깐 출연하시면서 또 되게 강한 인상을 주시잖아요. 이분의 캐릭터 자체가 독보적인 캐릭터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약간 광기 어린 그 느낌이요. 네. 곽 기사님도 후보 중에 있으신가요? 저는 딱 5위 최민식 아. 씨가 올라 있네요. 네. 예. 사실 뭐 최민식 씨 하면 뭐 여러 모든 그 대중들에게 연기 잘하는 배우, 또 캐릭터 있는 배우, 뭐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으신데요. 네. 사실은 제가 좋아하는 그 스타일은 아니에요. 연기 스타일이나. 예. 왜냐면 이제 시작 드는구나 이제. 사실은 그 최민식 씨의 그 연기력으로 해서 대중들한테 확 알려졌던 게 그 쉬리. 아 그렇죠. 예, 쉬리에서 맡았던 그 북한군. 예, 북한군 인민군 장교. 예. 그 캐릭터였는데 사실은 대중들께서 그 캐릭터로 최민식이 정말 연기가 엄청나구나라는 그런 인식으로 이렇게 말씀을 주위에서 많이 하셔서 사실은 한 번 더 최민식이라는 그 캐릭터에 집중을 해서 한 번 더 보게 됐는데 사실은 저는 그렇게까지 못 느꼈어요. 그냥 연기 그냥 어색하지 않게 그냥 저 캐릭터에 그냥 어느 정도 잘 해준 자기 몫을 해준 그런 캐릭터인데 저게 정말 그렇게 극찬을 받을 정도로 그렇게 연기를 잘한 건가 라는 생각을 가졌었죠 사실. 그러면서 계속 최민식이라는 그 배우의 그 작품들에서 나오는 여러 캐릭터를 계속 또 그런 관점에서도 여러 번 보긴 했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사실은. 한 5위 정도? 네. 네. 그럼 그 5위 위에 2위로 뽑으신 분은 도대체 누군가요? 우리 최민식 씨는 뭐 적당하게 예. 어색하지 않게 이런 표현을 써주셨는데 그럼 2위로 들어간 분이 누굴까요? 근데 저 욕먹을 것 같아요. 아이, 뭐. 근데 저는 사실 2위에는 황정민 씨를 뽑았어요. 예. 저도 탑5 안에 듭니다. 저는 리스트에 없습니다. 황정민 그래요? 씨가요? 네, 대립되겠네요. 한번 왜 뽑으셨는지 그래요? 한번 들어볼까요? 저야말로 그 황정민 씨야말로 우선 네. 요즘에 맞는 그 작품들 속에서의 그 캐릭터적인 거나 흥행적인 요소 면이나 당연히 뽑힐 만한 그 배우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또 황정민 씨 같은 그런 캐릭터의 연기를 하는 사람 또 제가 또 좋아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잖아요. 좀 저는 사실은 연기를 하면서 그 배우가 얼만큼 좀 자연스럽게 그 작품에서 캐릭터를 소화하느냐 그 부분은 굉장히 좀 많이 따지거든요. 네. 근데 황정민 씨는 좀 생활형 배우라고 해야 되나요? 생활형 그 연기 배우 모든 캐릭터를 좀 자연스럽게 하는 경향이 있어서 예. 황정민 씨. 네. 저 같은 경우에도 3위랑 4위 굉장히 좀 고민을 많이 하다가 4위로 황정민 씨를 뽑았는데 황정민 씨가 굉장히 다작을 하는 배우예요. 네네. 그렇죠. 상당히 일을 열심히 하고 일을 많이 하고 하지만 이게 캐릭터 자체가 계속해서 이제 본인이 변화를 주려고 하는 모습이 많거든요. 이 캐릭터도 맡았다가 저 캐릭터도 맡았다가 이걸 본인이 이제 고정화시키는 캐릭터를 잘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예. 그러고 어색하지도 않아요. 예, 근데 그거를 또 본인이 그걸 소화한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배우가 몇이나 될까 고민을 하다가 황정민 씨를 4위에 뽑았습니다. 황정민 씨가 요즘에 뭐 많은 흥행작이 나오기도 하고, 근데 그 흥행작들에서 나오는 황정민 씨의 모습이 전부 다 이제 같은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같은 모습 그리고 자기가 제일 잘하는 연기를 보여주면서 흥행을 이어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 배우로서는 그거는 선택하는 건데 본인이 잘할 수 있는 배역을 계속해서 선택을 한 다음에 그걸 흥행으로 이끄는 배우들 몇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임창정 씨, 임창석 씨, 임창정 씨, 그 다음에 차태현 씨도 있고요. 네.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뭐 드라마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뭐 이민호 씨, 네. 같은 이미지로 돈을 엄청 벌고 있잖아요. 이민호 씨 같은 그렇죠, 경우에도 그렇죠. 변신을 그런 배우들은 이제 겁내는 거죠. 본인의 이미지가 뭐 뭉개질까봐. 하지만 이제 황정민이라는 배우는 그런 거를 크게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그냥
어떤 배역을 맡으면은 그냥 그 배역에 그냥 빠져서 그냥 하는 거지 본인이 캐릭터를 가리지 않는 그런 모습도 굉장히 좋아서 저는 황정민 씨를 탑5 4위에 뽑았습니다. 네, 두 분 다 높게 이제 주셨는데 네. 곽 기사님이 2등, 그 다음에 박 기사님은 4위 이렇게 뽑아주셨죠. 저는 한 17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제가 왜 이렇게 뽑았는지 말씀을 드리면 앞에 굉장히 쟁쟁한 배우들이 있을 것 같아요. 기대감을 갖게 하네요. 아이고, 저 이따 말하기가 좀 민망해지네요. 제 리스트를 살짝 가리게 되는 그런 건데, 제가 사실 황정민 씨의 어떻게 보면 가장 인기가 많은 작품들이죠. 두 편을 안 봤어요. 베테랑과 신세계를 보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제가 리스트를 살펴봤는데 저한테 황정민 씨는 언제나 과하다는 이미지가 있거든요. 왜 그런가를 살펴봤는데 이 배우의 전작들 중에 제가 인상적으로 봤다거나 좋게 봤다거나 하는 작품들이 거의 없어요. 딱 한 편 정도 있는데 그게 여자정예라는 이윤기 감독 작품인데 2003년작입니다. 네, 그리고 이 영화에서도 황정민 씨보다는 김지수 씨가 더 주역이었죠. 메인이었죠. 네. 그리고 나서 제가 이 영화 황정민 씨의 작품들, 특히 뭐 너는 내 운명, 사생결단, 뭐 이 구름을 벗어난 달처럼, 행복, 검은 집, 뭐 이런 작품들에서 이 배우를 보기로는 연기가 자연스럽다기보다는 좀 저는 과하다는 인상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국제시장 이런 작품들에서도 과하게 연기하는 너무 선한 역할을 보여주려다 보면 그리고 너무 순정파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혹은 너무 평범한 모습을 보여주려고 전 좀 과한 연기들을 하지 않나. 너무 전형적인 형사 역할을 또 수행하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에서 황정민 씨가 과연 천만 배우로서의 혹은 그렇게 인기가 많은 배우로서의 능력이 과연 있는가라는 의문을 가졌었고요. 그리고 이 배우가 최근에 성공했던 그 국제시장 같은 영화들을 저는 매우 안 좋게 봤었거든요. 작품을 고르는 눈도 또 너는 내 운명이라거나 조금은 아쉽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황정민 씨를 아쉬운 배우로 꼽고 싶고요. 사실 작품을 주력한 작품들, 가장 인기를 얻은 작품 두 편을 안 봤기 때문에 그렇죠. 부당거래에서도 나온다면서요, 이분이. 부당거래. 네, 그럼 이 편 총 3개 괜찮았을 것 같은 작품들을 제가 안 봤네요. 그 입장에서 이분이 별로다라고 확정짓기가 제가 좀 민망한 부분이 있습니다, 분명히. 하지만 저는 제가 본 작품들만으로 이분 나오시는 영화를 거의 10편 가까이 봤으니까 그 작품들을 빼놓고도 16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앞선 배우들이 굉장히 좀 기대가 되는 순위입니다. 그럼 제가 2위로 누굴 뽑았는지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네. 저는 2위로 아까 트로이카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네. 그 앞에 독보적인 한 배우가 계셨어요. 이분이 잠정 은퇴를 선언하시면서 그렇죠. 그 세 배우한테 길이 열린 겁니다. 한석규 씨입니다. 그렇죠. 원래는 영화계에서 원톱이었죠. 네, 3톱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네, 나눠 먹기 이런 거 없었고요. 한석규 씨가 거의 원톱으로 갖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이제 잠정적인 은퇴를 선언을 하면서 이제 그 밑에 이제 배우들이 올라오기 시작했던 거였죠. 네, 무조건 그런 좋은 큰 대형 시나리오는 한석규 씨부터 가고 안 됐을 경우에 다른 쪽으로 가는 상황이었는데 그 한석규 씨가 뭐 8월의 크리스마스부터 해서 옛날에 히트작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럼요. 넘버 3. 넘버 3에서 송강호 씨가 막 그 소뿔 막 이런 거 하고 있을 때 그렇죠. 한석규 씨는 거기서 탑으로 활약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포스터에도 나오고 막둥이. 네. 거기서 최민식 씨가 형사로 껄렁껄렁하게 등장해서 말 붙일 때 한석규 그렇죠. 씨한테 그냥 말 붙일 정도였어요. 그리고 한석규 씨는 그냥 포스터에 나오는. 그리고 송강호 씨랑 한석규 씨랑은 거의 마주치는 일조차도 저는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그 정도의 이제 급이 다른 그런 탑급이었죠. 독보적인 배우셨죠. 뭐 초록물고기, Tell Me Something, 뭐 이런 유명한 작품들 그 이전 시대죠 다. 뭐 쉬릭부터 해서 여러 가지 영화들이 있었고요. 이 한석규 씨가 주로 많이 호흡을 맞췄던 여배우 기억나십니까? 심은하 씨요? 그렇죠. 심은하 씨랑 같은 시대의 전성기를 보냈던 그렇죠. 한국 영화의 전성기를 막 가져다 주던 그 시대의 배우입니다. 근데 이 배우가 이제 공백 기간 뭐 접속도 있었고요 그 전에. 그렇죠. 공백 기간을 가진 이후에 돌아와서는 그만한 히트작이 아직은 잘 안 나오고 있죠. 저도 이제 탑 10 안에는 듭니다. 탑 10 안에는 드는데 한석규 씨가 그 복귀해서의 작품들이 아쉬운 작품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저는 지금 대한민국 뭐 탑 10 배우다 뭐 여기 뽑기에 5 안에는 좀 아쉽지 않을까 치고 오는 후배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좀 아쉽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저는 한석규 씨를 9위에 뽑았습니다. 그래도 제가 2위로 뽑은 결정적인 이유는 이분이 돌아오시지 않았습니까? 돌아오셔서 고른 작품들이 사실 미스터 주부키 주왕, 그때 그 사람들, 뭐 구타 유발자들, 상의원,
그냥 베를린, 파파로티 뭐 이런 작품들이에요. 음란서생. 그 중에 뭐 눈에는 눈, 이에는 이도 있고요. 그 중에 한 반절 정도는 사실 좀 창피하고 민망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뭐 대한민국 넘버 2 배우가 찍은 영화다라고 하면 좀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화 속에서 한석규 씨가 보여준 연기력 자체만으로 본다면 아직도 충분히 훌륭한 배우다. 뭐 연기력은 전 파파로티 보면서 그거를 그 신혼여행 가다가 그 비행기 안에서 봤었어요. 그죠. 거기 있길래 봤는데 굉장히 슬펐었습니다. 그 구타 유발자들에서도 그 가래침 뱉으시면 경찰, 교통경찰 그쵸. 정말 주관적이고 몹쓸 경찰 역할도 그러니까 제가 이 배우를 보면서 느끼는 게 정말 선한 역할, 정말 악한 역할 거의 어디에나 잘 녹아들 수 있는 그런 배우지 않나. 그렇죠. 심지어는 작품들을 이렇게 최근에 고르시면서도 제가 느끼기에는 이 배우는 자기의 연기를 계속 연습하는 차원에서 혹은 시도하는 차원에서 경험하는 차원에서 그런 것들을 자신이 선택하고 있는 거다. 오히려 걸작에 대한 욕심이 조금은 없는 배우처럼 보이기도 한다라고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과거에 A급 작품들을 나열을 한다 치면은 요즘에 탑급 배우들한테 수적이나 양적으로 안 밀려요. 그럴 수 있죠.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욕심을 버린 배우처럼 느껴지기도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다시 좋은 작품들을 찍으신다는 전제 하에요. 그렇죠. 네. 미스터 주부왕인가요? 네, 주부 퀴즈왕은 정말 참 애매했어요. 그게 복귀작이라고 하기에는 네. 이제 정말 마탱이가 간 거 아닌가라는 기사들도 많이 쏟아졌었고 마탱이란 말이 좀 적절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래서 좀 아쉬웠었는데 그 이후에 생각을 해보면은 파파로티나 몇몇 작품 한두 개를 보면은 재밌게 봤던 또 기억이 있어서 한석규 씨 아무튼 뭐 한국의 큰 배우임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혹시 곽 기사님은 탑10 안에 그 한석규 씨가 포함이 돼 있나요? 예, 있어요. 있었고요. 있었고요. 과거형입니까? 그렇죠. 네. 사실 이게 녹음하기 바로 한 5분 전에 수정이 들어갔죠. 네, 수정을 들어갔어요. 수정이 들어갔고 그 배우 한 명이 들어오면서 한 명이 탈락되게 됐었는데 네. 안타깝네요. 네. 다시 집어넣어도 되나요? 예. 그럼 한 명이 다시 탈락되고 한석규 씨가 10위에 들어가 있네요. 네. 한석규 씨가 10위에 들어가 있고요. 예. 네, 어떻게 생각하시길래? 뭐 사실 한석규 씨 하면 진짜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90년대 중후반 그래서 2000년대 되기 전까지 정말 탑 중에 탑이었죠. 정말 탑 중에 탑이었는데 왜 이제 V, 12 뭐 그 라인에서 제가 선택을 하게 됐냐면 과거에 배운 거예요 저한테.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요 근래에 뭐 드라마, 영화 다시 뭐 복귀를 하셔서 좀 꾸준하게 이제 작품 활동을 하시려고 하지만 예전에 그런 느낌은 아직 못 찾고 앞으로 또 찾을 수 있을까라는 의문도 있고 치고 나오는 배우들이 너무 쟁쟁하게 뭐 신성희 씨 비슷하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신성희 씨는 정말 연기도 쓰레기죠. 안성기 씨 비슷한 거죠. 안성기 씨요? 안성기 씨 비슷한. 근데 이제 그 곽 기사님께서는 이제 한석규 씨의 시대를 청년기에 보내신 거잖아요. 청소년기에. 아닌가요? 우리보다 한 세대 위로 보는 겁니다 지금? 청년. 제가 지금 청년이에요. 청소년이요. 청소년. 그럼 뭐 비슷하죠. 네, 청년기가 상당히 기시네요. 원래 뭐 남자는 늙지 않는다고 하니까. 사실 생각해 보면 그 한석규 씨가 딱 안성기 씨, 박중훈 씨 활발하게 활동하던 그 끝물에 딱 등장을 해서 평정을 하셨던 그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네, 시대가 좀 어떻게 보면 요즘 분들한테는 조금 올드한 배우다 이런 인상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한석규 씨. 그러면서 얼굴이 갑자기 생각난 질문인데 얼굴이 잘생긴 배우인가요? 한석규 씨요? 그 1, 2위로 언급된 배우보다는 잘생겼죠 이제까지 1위로 언급된 배우. 근데 굉장히 좀 선하게 생긴 얼굴이죠. 그렇죠. 근데 왜냐면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 개성이 강한 배우들을 인정해주는 그런 풍토가 좀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때만 하더라도 좀 얼굴로 어느 정도 기반이 있고 거기다가 연기력이 있어야지 좀 탑 배우 안에 이렇게 좀 많이 뽑히지 않았나. 근데 한석규 씨는 제가 한 번도 배우하기에 되게 어떻게 보면 좀 평범 이상은 가지
않았나. 항상 그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잘생겼다. 그래서 아니요, 잘생기지 않았다.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은 황정민 씨나 송강호 씨나 최민식 씨가 지금 앞에 언급이 되는데 한석규 씨 보고 잘생기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면 상당히 기분 나빠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 송강호 씨, 뭐 황정민 씨, 뭐 이런 분들은 밀레니엄 이후에 이후에 원하는 트렌드에 맞춰서 키워진 배우들이니까. 그럼 그 전에 박중훈 씨라거나 이현기 씨라거나 이분들도 있는데 이게 근데 되게 배우 장점이기도 하고 단점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좀 평범하게 생기면은 어떤 거를 입혀놔도 거기에 이제 중간치는 가거든요. 그리고 그 중간치 이상을 가는 거는 이제 배우의 능력이고, 어느 옷을 입혀놔도 중간치는 가기 때문에 그 평범한 얼굴이 굉장히 좀 장점이 될 수가 있는 거고, 단점이 될 수 있는 거는 이제 평범한 얼굴 때문에 어떤 캐릭터가 굉장히 이제 진하게 보여질 수 없다는 게 굉장히 좀 단점일 수 있죠. 그래서 그 점이 한석규 씨의 어떻게 보면 배우로서의 저는 되게 장점으로 좀 생각을 합니다. 사실 드라마 같은 데는 잘생긴 배우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배우들이 스크린으로 옮겨올 때 상당히 시행착오를 겪는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폭망하는 경우가 많죠. 사실 톱10 안에 뽑으셨을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에 잘생겼다 하는 꼽히는 주로 빈자 들어가는 배우들이라거나 장동건, 정우성 뭐 이런 배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배우들이 스크린에서 어떤 활약을 보였는지 생각해보면 좀 힘들 때가 많아요. 그렇죠. 그런 얘기는 이제 하위권으로 가면서 점점 할 얘기가 많아질 것 같고 그럼 2위까지는 3명이 다 얘기를 해봤네요. 2위로 언급된 배우는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황정민 씨, 그 다음에 한석규 씨, 그리고 최민식 씨입니다. 저는 최민식 씨가 3위이기 때문에 이제 3위로 언급됐던 배우들 한 번씩 말씀해 주실까요? 저는 3위로 언급된 배우가 이제 하정우 씨입니다. 하정우 씨. 또 내려야 되나? 아니 지금 후보에 하정우 씨가 없었습니까? 하정우 씨인데 있어요. 하정우 씨인데 사실 하정우 씨가 정말 다작을 해요. 하정우 씨가 일을 쉬지는 않습니다, 사실. 그래서 좀 A급 배우다라고 쳐도 A급 배우 중에서 굉장히 다작을 하는 배우 중에 한 명이 하정우 씨입니다. 그렇죠. 뭐 어디 손을 안 대는 데가 없어요. 잘 손을 많이 대고, 그리고 본인이 이제 캐릭터 연구도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고, 뭐 삭발하거나 이런 거에 주저함이 없잖아요. 그런 것도 굉장히 좀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고, 색깔도 어느 색깔로 딱 지정돼 있지 않아서 그 더 테러 라이브였나요? 거기서는 또 아나운서 역할도 어느 정도 굉장히 잘 소화를 했었고, 지적인 모습도 그리고 군도에서의 그 고기 썰던 그런 모습도 굉장히 좀 잘 어울렸었고, 참 얼굴이 굉장히 다양한 배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작을 하는 것 치고서라도. 그래서 저는 하정우 씨를 3위로 꼽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정우 씨가 나오는 작품이다라고 하면은 우선 하정우라는 타이틀만 걸어도 굉장히 흥행이 어느 정도 보장된 그런 배우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또 해봅니다. 사실 나이대로 생각해보면 앞에 언급됐던 배우들, 주로 송강호, 최민식, 한석규, 황정민 이런 배우들에 비해서 한 세대가 아래예요. 그렇죠. 많게는 두 세대까지도 아래로 볼 수 있는데 이런 배우가 이제 그 앞선 분들과 비슷한 수준의 티켓 파워를 가질 수 있다는 것.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 새로운 도전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감독으로서. 그런 모습들을 봤을 때 상당히 가능성이 높네요. 그리고 박 기사가 저랑 취향이 비슷한지 제가 한석규 씨가 위에 있는 거 말고는 3위가 최민식 씨, 4위가 하정우 씨거든요. 상당히 비슷해요. 혹시 그 밑에 바로 이병헌 씨 있습니까? 이병헌 씨가 5위입니다. 탑 5입니다. 저도 5위입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비슷하네요. 보면은 저는 하정우 씨가 이 다작이라고 하시는데 뭐 두 번째 사랑, 보트, 그리고 비스티 보이즈, 러브픽션, 멋진 하루, 황해 뭐 이런 작품들에 주로 출연을 하셨어요. 그 이외에도 뭐 용서받지 못한 자, 그리고 마들렌에 잠깐 출연하셨었고, 그 다음 허삼관, 추격자, 더 테러 라이브, 범죄와의 전쟁, 국가대표, 군도, 암살 뭐 이런 작품들에 주로 출연하셨네요. 그 나이대에 비해서 엄청난 작품을 한 겁니다. 지금 그렇죠. 이력이 진짜 조연으로 출연하셨던 작품들도 상당히 많고요. 단역까지도 있고, 그 다음에 이분 보시면 감독을 크게 두 분을 잡고 계시죠. 먼저 첫 번째로 윤종빈 감독. 윤종빈 감독이랑 대학교 선후배 사이죠. 자신이 선배고 그 감독이 후배고.
그래서 처음에 용서받지 못한 자, 이 작품에서 졸업 작품. 네, 손바닥 때리던 네. 감독을 손바닥 때리던 선임 아니었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감독의 작품인 범죄와의 전쟁에도 출연하셨고 네. 최근에 군도까지 3편의 영화에 출연하였어요. 정말 절친한 사이가 아니고서는 이렇게 잘 못하는데. 그렇죠. 그리고 명성을 얻은 거는 또 그 추격자를 통해서 많이 얻지 않았습니까? 이 추격자에서 그 살인마 역할을 맡았었나요? 그렇죠. 네, 나홍진 감독의 그 역작인 추격자에서 출연을 하셨었고, 그 다음에 이 감독의 황해 김용석 씨랑 다시금 호흡을 맞추셨고, 네. 그 다음에 또 최동훈 감독. 이렇게 보면 총 3명의 인류 감독들과 자주 이렇게 출연하는 모습을 보는 걸 봤을 때 확실히 감독 한 명 제대로 물면 배우가 쭉쭉 올라갈 수 있구나. 그렇죠. 네, 이런 걸 깨달을 수 있는 배우였습니다. 네. 네. 하정우 씨 앞으로의 모습도 굉장히 좀 기대가 되기 때문에 좀 젊은 배우긴 하지만 탑 3 안에 네. 저는 당당하게 좀 올려놨습니다. 네, 저도 이 4위로 꼽는 결정적인 이유는 멋진 하루 때문이에요. 이윤기 감독의 멋진 하루, 아까 여자정의에도 언급을 한번 해드렸는데, 전 이윤기 감독이 정말 그 드라마적인 연출의 최고의 수준의 감독이다라고 꼽고 있는 감독이거든요. 이 멋진 하루에서 전도연 씨와 하정우 씨가 이제 주연을 맡죠. 그 내용을 보면 한 300만 원쯤 됐을 거예요. 그렇죠. 네. 네, 350만 원. 옛날에 사귀었던 여자친구, 남자친구 사이인데 그 여자친구가 갑자기 옛날에 떼었던 남자친구한테 떼었던 350만 원을 받으러 갑자기 오는 거예요. 몇 년 만에. 한 1년 됐나요? 네. 그 1년 만에 찾아오는 건데, 그래서 그 350만 원을 이 남자가 변변치 못하기 때문에 바로 못 주니까 이 돈을 마련해주기 위해서 하루 동안 이 남자를 따라다니는 겁니다. 그렇죠. 이 남자가 수금을 근데 하는 게 다 여자들이에요. 네. 예, 어떤 여자, 이런 여자, 뭐 요런 여자 다 만나서 수금을 해주는 건데, 뭐 20만 원, 10만 원 빌려주는 거죠. 그 하루 동안에 서로가 사귀었을 때는 알지 못했던 이 남자와 이 여자에 대해서 서로, 예를 들면 이 여자가 이제 이 남자에 대해서 전에 사귈 때는 알지 못했던 여러 가지 면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빵 터지는 웃음, 그 웃음을 얻기까지의 이야기인데, 참 이 드라마가 어떻게 보면 일상적이면서도 어떻게 보면 되게 일상적이지 않은 그 이야기 속에서 많은 인간들의 여러 가지 감정들과 그런 관계 속의 여러 가지 면들을 보여주는 영화가 아니었나. 그리고 이런 게 연기하기가 상당히 힘든데 하정우 씨가 정말 잘 해냈어요. 하정우 씨의 역할, 그 다음에 비스티 보이즈의 역할이 약간 비슷할 수도 있어요, 캐릭터가. 그 싸대기 때리는 그 역할이요? 네. 뭐가 비슷합니까? 살짝 비슷할 수가 있어요. 근데 굉장히 하정우 씨가 그런 능글맞는 역할을 굉장히 좀 잘해가지고, 멋진 하루 같은 경우에는 그 전도연 씨의 계속 웃지 않는 모습이 계속 나오잖아요. 네. 웃지 않는 모습이 계속 나오는데, 저도 굉장히 좀 인상 깊었던 영화 중에 하나였습니다. 네, 하정우 씨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상적이면서 능글맞은 역할만 한다고 하시면 또 오산일 수가 있어요. 추격자 아까 말씀드린 데서 그 살인마, 그리고 베를린에서도 어떻습니까? 그렇죠. 전사지 않았습니까? 네, 냉철하게 나오고. 네, 근데 그 전혀 또 반대되는 전사 군도에서 연기했죠. 그리고 이 모든 거에 관계없는 엄마 찾으러 와서 국가대표까지 해요. 그렇죠. 그 국가대표 있었어요. 네. 이런 영화들 1년에 그런 걸 살펴보고, 또 더 테러 라이브에서 그 아나운서 역할까지 그런 걸 살펴봤을 때 이 배우도 어떻게 보면 한석규 씨처럼 모든 역할에 다 어울릴 수 있는 배우다. 정말 소화할 수 있는 역할이 넓다. 그렇게 살펴볼 수 있는 배우였습니다. 네. 곽 기사님은 예? 이제 하정우 씨가 몇 위 정도에? 넘버 7. 넘버 7. 네. 탑10 안에 딱 들었네요. 네. 어떠신가요, 하정우 씨? 하정우 씨 좋은 배우예요. 네. 그래서 그 연기를 말씀하셨듯이 되게 능글맞게 대사 치는 게, 야, 어떻게 저렇게 감칠맛 나게 대사를 치지? 그렇다고 톤이 되게 높지도 않아요. 그냥 대화체로 이렇게 쫙 잔잔하게 흘러가는데도 너무 좋아요. 그 연기하는 패턴이나 그 성향이나 하는 게 되게 좋고, 또 생긴 것도 사실 남자들이 더 좋아하게 생긴 그 그렇죠. 외모잖아요. 사실 남자답고 피부 안 좋고. 제가 보기엔 되게 남자답게 잘생긴 얼굴이에요. 근데 실제로 보면 머리는 좀 크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이 시대 정말 현실적인 남자의 모습. 그렇죠. 네. 남자를 대변하는. 거의 이만한 배우가 없죠, 머리 크기로는. 그렇죠. 이 하정우 씨가 거의 대적할 수 없는 독보적인 존재감을 두 가지로 확보하고 계신데, 하나는 머리 크기, 스크린에 최적화된, 스크린에 잡았을 때 위아래에 딱 차지 않습니까? 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바로 먹방입니다. 그렇죠. 먹방으로 유명하죠. 네, 이 두 가지 면에서 하정우 씨는 정말 독보적인 자신의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 자, 그럼 지금 3위를 이야기해보고 있는데 저는 최민식 씨, 그 다음 네. 박 기사는 하정우 씨죠. 네. 누굴 뽑으셨나요, 곽 기사님은? 예, 전 욕먹겠는데 강동원 씨 뽑았어요. 강동원 씨. 예. 네. 사실 강동원 씨를 3위 밑으로 밀어내고 싶지 않았어요. 제 개인적인 취향이긴 하지만 네. 너무나 사심이 너무나 많이 들어가 있다고 이렇게 판단하실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뭐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배우니까 사실 강동원 씨는 너무 잘생겼어요. 제가 볼 때. 참 약간 지금 여기서 외모지상주의인가 싶기도 하다가 방금 전에 하정우 씨 보고 막 잘생기셨다고 그렇게 하셨는데 그 다음에 갑자기 예. 그 전에 또 한석규 씨 보고 못생겼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사실 저는 그랬는데. 그런 걸 좀 따지게는 돼요. 비주얼적인? 비주얼적인 걸 좀 따져서 보긴 하는데 거기에 연기력까지 들어가 있다면은 뭐 금상첨화겠죠. 근데 강동원 씨는 야 어떻게 저렇게 잘생길 수 있을까 네. 하는 그 외모에 보통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빈자 들어가는 네. 그리고 뭐 장동건, 정우성. 뭐 정우성 이런 배우들이 실제적으로 그 드라마에서 영화로 넘어오거나 아니면 처음 연기를 젊은 나이에 시작할 때 연기력의 문제, 그 비판을 굉장히 많이 받았죠. 사실은 그 요소 중에 하나가 얼굴적인 면이 더 컸던 거죠. 얼굴로 먹고 살려고 하는 배우니까 역시 연기는 안 되는구나. 얼굴로 배우된 애들 뭐 이런 이미지가 되게 컸는데 사실은 강동원 씨는 그 부분에서는 조금 네. 면죄부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연기력을 그래도 좀 보여주지 않나. 네. 주로 그 늑대의 유혹 이런 작품들에서요. 늑대요. 네. 뭐 아니면 나쁘지 않았어요. 형사 듀얼리스트 이런. 저는 강동원 씨가 과연 그렇게 훌륭한 배우인가 의문이 드는 게 이 배우가 되게 인상적인 연기를 보여줬던 작품들이 저는 많지가 않거든요.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 여기서 막 눈물 연기 보여줬던 거 뭐 이런 거는 저는 배우라면 이렇게 이 정도 할 수 있는 배우들 많지 않나. 뭐 두근두근 내 인생이라거나. 그 다음에 전우치 정도에서는 좀 캐릭터 연기를 잘 소화하긴 했죠. 하지만 이 배우가 탑 3 안에 딱 꼽힐 만한 배우인가 하는 의문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좀 아쉽게 탑 10에서 좀 떨어지긴 했는데 네. 강동원 씨의 그 첫 작품을 저는 봤었어요. 첫 작품이 1%의 모든 것이라고. 네. 예전에 어떤 것입니다? 드라마죠, 그게 드라마. 1%의 어떤 것. 네, 그 드라마인데 이게 일요일에 아침에 하는 드라마였어요. 네, 아침에 하는 드라마였는데 김정아 씨인가랑 같이 나왔었는데. 김정아 씨 추억의 이름이네요. 네, 그 굉장히 좀 재밌게 봤거든요. 거기서 이제 처음 나왔던 거기서 이제 첫 어떻게 보면은 주연급으로 올라갈 수 있었던 역할을 맡았었는데 거기에서도 굉장히 좀 잘했거든요. 잘해가지고 뭐였죠? 그 늑대의 유혹. 이제 빵 터지는 거죠. 네, 빵 터졌었죠. 근데 강동원이라는 배우를 저도 굉장히 좀 좋게 생각을 하는 게 우선 주위에서 잘생겼다는 말을 얼마나 많이 하겠습니까? 그렇죠. 멋있다, 잘생겼다 많이 할 텐데 본인이 계속해서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모습이 굉장히 좀 좋더라고요. 그리고 충분히 돈을 더 벌 수도 있을 텐데 워낙 좀 집이 잘 산다는 배경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항상 이제 조기 축구하는 모습만 파파라치가 사진에 찍히고. 그래요? 조기 축구를 굉장히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기 축구하는 모습만 사진에 찍히고 뭐 추리닝 입고 다니는 모습만 사진에 찍히고 그 나머지는 이제 뭐 연기 연습을 한다던가 뭐 이런 거에 시간을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좀 장래가 굉장히 촉망되는 배우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죠. 그 모델 출신이잖아요. 네. 그 외모, 그리고 겉모습을 본인이 이제 좀 벗어나고파 하는 그런 배우 중에 하나인데 나중에는 충분히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그 연기가 좀 더 성장이 되면은 충분히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최근에 뭐 군도에서도 그랬고요. 네. 군도에서. 뭐 전우치에서도 그랬고 저는 특히나 그 우행순인가요?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 우행시. 네. 우행시에서 굉장히 인상 깊은 연기를 그래도 봤기 때문에 네. 강동원 씨가 굉장히 촉망되는 배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탑 10 안에는 들지 못했습니다. 아까 그 우행시 말씀하셨는데 이게 파이란을 찍은 송혜성 감독님 작품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강동원 씨를 보면은 저도 이 강동원 씨가 같은 나이대 배우들 중에 가장 많은 시도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감독들도 많이 가리고 작품을 좀 보려고 노력하고 있고 하는 게 보인다고 느낄 만큼 송혜성 감독의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은 좀 상당히 저도 좋은 작품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최동훈 감독의 전우치를 찍었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또 그 군도 밀란의 신대는 그 윤종빈 감독이었고 감독들이 좀 좋아하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좀 재능 있는 감독들이 많이 좋아하는 젊은 배우지 않나. 그리고 실제로 송강호 씨랑 그 의형제를 찍지 않았습니까? 네네. 네, 이거의 감독이 장훈 감독이었고요. 장훈 씨. 그러니까 젊은 배우치고는 너무 트렌디한 영화만 찍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작품을 고르는구나 하는 것들이 보이는 그런 필모그래피라서 저도 이 배우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죠. 근데 이게 그때 어디였었나요? 그 윤종빈 감독이었나? 아무튼 어떤 감독님이 그랬었는데 굉장히 성실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뭐 촬영장이나 뭐나 뭐를 요구하면은 그거를 전날부터 계속해서 막 연습을 한다고 하고 그래서 감독들이 좀 좋아하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감독들 사이에는 소문이 퍼지겠죠. 그리고 퍼지다 보니까 최근에 좀 잘 나가는 감독들이 강동원 씨를 좀 찾는 게 아닌가. 그렇죠. 그리고 이게 약간 드라마 같은 데서는 사투리 쓰는 게 좀 단점일 수 있는데 영화판에서는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투리 억양 자체가 오히려 장점이 될 수가 있고 상당히 강동원 씨가 그런 면에서도 충만한 그런 배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강동원 씨가 그거 드라마는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네. 그냥 안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그 이미지 소비가 뭐 크게 외모에만 집중돼 갖고 계속해서 TV로 안 팔리고 영화 쪽에서 계속 이렇게 연기 연습을 많이 해서 성장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저는 그녀를 믿지 배우입니다. 마세요라는 영화가 또 있었어요. 그 재밌게 봤어요. 네, 이거 로맨틱 코미디로 상당히 훌륭한 작품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 우리나라에서 로맨스 퀸 하면은 로맨틱 코미디 퀸 하면은 김하늘 씨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의 독보적인 존재 가운데 한 명인데 이 배우와 함께 호흡을 맞춰서 정말 좋은 연기를 또 보여줬어요. 근데 이 강동원 씨가 주로 하는 역할 중에 캐릭터 중에 하나가 딱 여기서 보여준 캐릭터죠. 약간 어수룩하고 좀 말 잘 못하고 시골 사람 같고 이런 전혀 자신의 외모와 정반대되는 느낌의 캐릭터를 상당히 잘 소화를 해냅니다. 저는 이런 모습도 마치 하정우 씨가 되게 냉철한 역할을 잘하는 것처럼 이게 되게 독특한데 그것도 자신의 재능이다. 확실한 캐릭터 하나를 갖고 있는 거.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전우치 이상급의 영화를 빨리 찍어줘야 이 배우가 더 성장을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네, 이번에 또 11월 달에 개봉하더라고요. 이번에 또 김윤식 씨랑 호흡을 또 맞췄다고 하는데 다시 한번? 예, 검은 사제들이라는 영화에서 이제 투톱 주인공으로 김윤석 씨랑 같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김윤석 씨랑 나오면 그 감독도 좀 이름이 있는 감독이겠는데요? 감독님은 생각보다 네임밸류가 그렇게 높진 않았던 것 같은데 그 장재현 감독 잘 모르겠네요. 예, 전작을 보면은 12번째 보조 사제. 이분이 사제 영화 좀 찍으시네요. 예, 작년에 나왔다는데 아무튼 스릴러 영화인데 굉장히 좀 기대가 되는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결국 이 카톨릭 쪽에 좀 그 다니나 봐요. 강동원 씨도 계속 사제 찍으시는 감독님 영화에 출연하네요. 강동원 씨가 그런가요? 그 종교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한번 얘기해본 겁니다. 자꾸 사제 영화 찍으시는 분 영화에 출연하니까. 네, 많은 여성분들이 또 이제 강동원 씨가 사제복을 입는다는 거에 굉장히 좀 흥분을 하고 있는 그게 원래 가질 수 없는 남자에 대한 매력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정말 영원히 가질 수 없는. 네. 저도 흥분이 돼요. 그 비주얼. 형님이 왜 흥분하세요? 형님이 왜 흥분하세요? 사실 강동원 씨가 이게 얼굴을 하나하나 뜯어보면 잘생긴 건 아니에요. 눈도 어떻게 보면 또 망원 시작됩니다. 여기. 죄송합니다. 코도 사실은 약간은 매부리고 뒤에 꺾였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걸 조합을 해놨는데 와 어떻게 저럴 수 있지? 머리가 너무 작아요. 진짜 작아. 그게 하정우 씨와 라이벌 구도가 되는 거죠. 그게 저는 배우로서는 좀 안타까운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배우는 머리가 커야 돼요. 최민식 씨. 듬직하잖아요. 송강호 씨도 크고 오달수 씨. 그런 게 진짜 리얼 배우입니다. 남자 배우들은 그래야 돼요. 네, 우리가 돈 내고 갖고 스크린을 사서 보는데 그 스크린이 좀 비어 있으면 너무 약간 질소포장된 것 같이. 배고파 보이고.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그게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강동원 씨의 태생적 한계죠. 머리카락이 좀 아쉽긴 한데 모델로서는 굉장히 좋은
비율일 수는 있지만 네. 배우로서는 좀 아쉬운 비율이 아닌가. 옛날에 뭐 신성일 씨 같은 배우 보더라도 그 머리 크기가 이게 크지 않기 때문에 자꾸 띄우시잖아요, 머리를. 크게 그렇죠. 파마 머리 해가지고. 파마 머리 하고. 강동원 씨도 어떻게든 이런 약점을, 태생적인 약점을 극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달수 씨가 진짜 리얼이죠. 네, 그분이 저희 탑10에 아마 경쟁을 치열하게 하셨는데 아쉽게 떨어지셨어요. 네, 뭐 거의 3D 네. 입체감을 보여주는 듯한 사진을 여러 방 찍으셔서 네. 저는 깜짝깜짝 가끔 놀랍니다. 네, 그럼 이제 지금 3위 배우들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박기사는 3위 배우로 꼽은 배우가 하정우 씨였고요. 네, 저는 최민식 씨고요. 곽기사님은 강동원 씨였습니다. 네. 자, 이제 4위 배우. 저는 역시 하정우 씨라서 아까 얘기를 좀 했고 그 박기사는 4위가 누군가요? 저도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황정민 씨여서 네. 이번 순위는 좀 많은 그러면 이야기를 하지 않고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곽기사님은 4위로 뽑으신 배우가 유승범 씨. 유승범 씨가 또 나와야죠. 유승범 씨. 유승범 씨야말로 우리가 아까 그 감독 줄을 잘 잡고 있다. 뭐 하정우 씨라거나 뭐 송강호 씨, 최민식 씨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유승범 씨만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유승범 씨는 형을 잘 만난 거죠. 네. 네, 어떻게 보면은 선천적으로 네. 운이 좋은 케이스다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유승범 씨는 굉장히 좋은 라인을 잡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곽 기사님이 한번 4위로 뽑으신 이유 좀 말씀해 주실까요? 뭐 사실 태초에 네. 이 배우의 길을 걷게 된 게 형 유승환 씨죠. 유승환 감독. 네. 그 덕을 본 건 분명히 맞아요. 하지만 초도 못 먹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많죠. 많죠. 근데 그 형이 그 감독이라고 하더라도 감독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유승범 씨는 대성할 수 있는 배우였다고요. 그만큼 연기력이 너무 뛰어난 거예요. 사설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연기를 하던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근데 네네. 그 친구가 그 영화 관계자 중에 한 분이 말하는 거를 이렇게 들어서 저한테 얘기를 해주는데 그 당시에 유승범이란 이 배우가 작품을 그걸 하고 있었죠. 그 SBS 누구죠? 공효진이랑 같이 찍었던 드라마. 그 당시에 이제 막 좀 이름이 크게 알려지지 않았을 때. 근데 네. 그 관계자 역시도 그거를 우연찮게 본 거예요. 봤는데 유승범이란 배우가 누군지도 모르고. 화려한 시절. 화려한 시절. 근데 그 사람이 또 주변 사람들에게 얘기를 한 거죠. 저 배우 누구냐고. 근데 제 연기를 뭐 체계적으로 이렇게 배우느냐 그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은 것 같다. 그냥 갑자기 왜 시작하는 애 같은데 왜 그러냐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체계적으로 연기를 배우지 않고 저렇게 연기를 한다는 건 쟤는 정말 타고난 애다. 그 정도로 좀 극찬을 했다고 해요. 네. 그런 말. 사실 제가 봐도 그래요. 그 아란 네, 장풍 대작전. 네, 장풍 대작전인가요? 거기서 연기 얼마나 맛깔스럽게 합니까? 진짜. 네. 그 요구르트 이렇게 먹다가 걸려가지고 뭐 하는 대사 그리고 그 외 작품들에서도 캐릭터가 그래도 가장 살아있는 배우가 아닌가 싶어요. 그 대사를 그리고 그 역할을 맡음에 있어서. 그럼 곽 기사님은 이 유승범이라는 배우의 가장 인상적인 영화 예. 어떤 거였나요? 아란 장풍 대작전. 제가 네. 그 영화를 못 봐가지고 좀 봤습니다. 네. 얘기를 못 하겠는데 네. 사실 유승범 씨가 이제 배우가 된 계기가 네. 유명하죠. 그 일화는 유승환 감독이 죽거나 혹은 나쁘거나를 네. 이제 기획을 하던 중에 네, 2000년작이죠. 예 실제로 이제 오디션을 많이 봤대요. 그 역할을 양아치 역을 맡을 역할을 오디션을 보고 있었는데 유승환 감독이 계속해서 마음에 안 든 거예요. 네. 그래서 계속 퇴짜를 놓다가 가까이서 보던 양아치가 있으니까요. 네. 집에 양아치가 한 명 있는데 쟤를 한번 갖다 쓰면 어떨까라는 네. 생각을 했었대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그때 당시에 이제 유승범 씨는 고등학교를 자퇴한 상황이었고 DJ를 하고 싶어서 혼자 집에서 놀고 있던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네. 쟤를 그냥 갖다 써보는 게 어떨까. 그래서 네 와서 한번 해볼래? 돈은 크게 좀 못 줘. 그래갖고 찍었는데 생각보다 잘 하던 거랍니다. 예, 그래서 그렇죠. 그때부터 이제 류승환 감독이 좀 이제 데리고 다니면서 연기도 시키고 막 그랬다는데 저는 류승범 씨가 탑10 안에 있습니다. 저는 7위로 뽑았는데요. 류승범 씨도 작품을 많이 하죠. 작품을 많이 하는 편이고 뭐 크게 뭐 이렇게 가리거나 뭐 이런 스타일도 아닌 것 같고요. 네. 무조건 형 작품은 무조건 하는 거 같고 그다음에 또 제가 좀 재밌게 봤던 작품 중에 이제 방자전. 방자전에서의
연기도 굉장히 저는 좋았다고 보고 이분이 심지어 그 도령을 맡았었죠. 이도령. 도령이죠. 네. 도령인데도 잘 어울렸어요. 그 캐릭터는 성격 암행어사. 암행어사긴 한데 양아치잖아요. 그렇죠. 네. 이분이 사실 양아치 아니면 잘 안 하죠. 아 그리고 원래는 양아치 역할이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그냥 유승범이 했으니까 양아치같이 보일 수도 있는 거고. 굉장히 얄미워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페스티벌이라는 좀 이제 망한 작품이 있었는데 네. 그 작품에서는 이제 박진희 씨가 처음 이제 스크린에 데뷔를 했었고 그 대역으로 맞아. 오뎅 팔던 네. 맞아. 오뎅 팔던 그 남자였는데 뭐 그런 역할도 굉장히 잘 어울리고요. 뭐 말할 거 없이 뭐 부당거래나 뭐 이런 거는 부당거래 네. 뭐 할 말이 없을 거고. 진짜 좋아요. 그다음에 가장 또 특이했던 게 이제 수상 고객들이라고 약간 성동일 씨랑 같이 나온 건데 네. 그 보험회사 예? 막 그런 식으로 해고 영업사원 같이 나와서 하는 것도 있었는데 그것도 굉장히 좀 잘 어울렸고요. 가장 잘하는 역할은 아무래도 주먹이 운다에서의 캐릭터나. 저도 그 맞아, 영화 맞아, 얘기하고 맞아. 싶었어요. 맞아. 예, 뭐 그런 캐릭터 굉장히 좀 잘 어울리는 맞아. 배우가 아닌가. 그리고 그런 역할은 류승범 씨 아니면은 소화하기 정말 힘든 그 귀때기 물어뜯고 그쵸. 살점 뱉는 역. 그 명장면. 맞아. 이 영화에서 저보다 최민식 씨의 그 캐릭터를 눌렀다고 생각해요. 제 개인적으로는. 맞습니다. 예, 거기서는 확실히 최민식 씨보다 영화를 보고 나서 계속해서 기억에 남았던 거는 류승범 씨였던 거 아니에요? 연기 정말. 네. 저도 사실 유승범 씨 하면 인생작이 주먹이 운다라고 생각하는데 형 영화 많이 출연했지만 그 중에서도 이만한 작품이 없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캐릭터가 워낙 입체적이고 또 강렬했잖아요. 거기서 힘 빠진 연기를 해줬던 최민식 씨가 많이 받쳐주기도 했지만 이 캐릭터는 정말 막 살아서 움직이는 캐릭터였어요. 이 류승범 씨 자체가. 그리고 대결 구도 자체가 상대 배우들이 워낙 쟁쟁했고 모습들이 좋았고 그 깔짝대는 천우진 씨도 있지 않았습니까? 중간에 그렇죠. 중심을 잡아주는 워낙 배우들이 좋았고 그 영화는 이 류승범 씨가 제가 보면 필모그래피 리스트를 쫙 살펴보면 거의 다 양아치예요. 양아치가 한 95% 됩니다 연기가. 양아치가 아닌 역할 가도 양아치 연기를 해버리니까. 맞아. 그런데 주먹이 운다에서는 물론 양아치 출신의 소년원이 들어가 있는 그런 역할이었지만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간 연기를 보여줬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기대감을 갖게 했었어요. 근데 이후로는 이 배우가 작품 활동이 점점 뜸해지고 양아치가 아닌 다른 연기를 조금은 덜 하면서 조금은 아쉽다라는 생각이 저도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10위 안에 없습니다. 그 특히나 또 기억이 나는 장면이 그 검사로 나왔던 그렇죠. 부당거래에서 네네. 그 의원이었나요? 그 기업 회장이었나? 의원이었구나. 그 시계를 건네주는 장면이 있어요. 시계를 주고받는 어떤 밥 먹는 자리에서 조용히 둘이서 그 일상생활 연기 같은 그런 모습이 굉장히 좀 기억에 남는데 조금 아쉬운 점은 생각이 너무 그 본인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원래 하고 싶었던 DJ를 하면서 외국을 가서 프랑스 여자도 만나고 다시 돌아와서 찍은 작품이 근데 너무나도 실망적이었던 이번에 그 작품 이름 뭐였죠? 고준희 씨랑 나온 거. 그 고준희 씨랑 나온 영화가 나의 절친 악당들입니다. 네, 그거를 선택했는데 저 개인적으로 너무나 아쉽지 않나. 그렇죠. 사실 이게 고민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시기적으로 맞물리는 게 류승환 감독의 베테랑과 좀 촬영 시기가 좀 겹쳤다고 하는데 류승환 감독이 이번에는 류아인 씨 역할에 류승범이라는 배우를 맨 처음 생각을 했다가도 이 새끼 이건 안 되겠지. 이 새끼 너무 이미지 붙일 것 같다. 그리고 내 영화에서 이런 역할은 다 류승범이니까 나도 좀 벗어나기 위해서는 다른 배우를 써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유한 씨를 캐스팅을 했고 유승범 씨를 제외시켰다. 사실은 이거 시나리오 쓰면서는 계속해서 머리에 둔 게 류승범 씨였대요. 그래갖고 했었는데 얘도 죽고 나도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갖고 쳐냈는데 그 쳐내고 선택한 작품이 그 나의 절친 악당들 그래가지고 좀 아쉬운 감이 좀 있었죠. 작품 고르는 그 실력은 사실은 좀 엉망에 가깝죠. 별로가 아니라 엉망입니다. 그리고 여배우들도 은근히 괜찮은 애들 되게 많이 했죠. 그렇죠. 그 뭐 야수 미녀와 야수. 미녀와 야수인가? 거기 신민아 씨. 신민아 씨. 근데 그 작품도 좀 그랬죠. 네. 굉장히
아무튼 좋은 배우긴 한데 네. 어느 정도 이미지가 한정돼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이 배우가 나오면은 이런 비슷할 거다. 왜냐하면 굉장히 이제 깔끔하게 네. 정말 정극을 연기를 해도 저 새끼는 뒤에 뭐 감추는 게 있을 거다. 뒤에 칼을 갈고 있을 것 같다. 그런 느낌을 받게 하는 배우라서 네. 그 점은 좀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미지 변신이 반드시 필요한 배우예요. 이 배우의 필모그래피에서 형작품 쫙 걷어내면은 이게 창피합니다. 예. 맞아. 훅 떨어져요. 네. 네, 정말 그렇기 이거는 때문에 그 가장 강한 줄이 탯줄이라 그러잖아요. 그래. 가장 강한 라인이 탯줄이라 그러는데 탯줄을 정말 잘 타고난 배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4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저는 하정우 씨고요. 네. 그다음 곽 기사님은 류승범 씨. 네. 박 기사님은 황정민 씨였습니다. 네, 4위였습니다. 이제 5위 배우들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야, 이거 5위까지 하고 2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나중에 왜? 너무 길어지는 거 아니야? 30 그러자. 5위인데 2부로 하자. 그래 2부로 오늘 하던 거 다음에 하던 거 해갖고 자, 자 이제 5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5위 한번 알아보도록 하는데 누구 뽑으셨나요? 저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요즘에 굉장히 좀 유행어죠. 네. 뭐 로맨틱 뭐 어쩌고저쩌고 성공적. 아이고 그분이시구나. 할리우드 진출하셨잖아요. 네, 우리 대한민국을 가장 이제 밝게 빛내고 있는 배우 중에 한 명인 네. 이병헌 씨입니다. 제 핸드폰도 배가 아이언 2입니다. 예. 가장 메탈은 완벽한 금속이니까요. 그럼요. 쓰레기예요, 쓰레기. 아니 근데 이게 좀 그 외국이었으면은 굉장히 자유분방한 스타일인 거죠. 네. 연애에 있어서 굉장히 자유분방한 스타일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사생활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연예인의 사생활. 사생활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범위가 이제 연애 쪽이나 네. 이런 쪽의 사생활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개인적으로 이제 사생활 좀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미지가 많이 다운됐다라는 배우가 거의 유일하게 좀 있긴 한데 그 류승룡 씨. 네. 네, 류승룡 씨가 좀 많이 다운이 됐는데 그렇죠. 개인적으로 네, 개인적으로요. 아니 저도 사실은 그런 이미지를 요즘 많이 가져요. 네, 그래서 류승룡 씨가 나오는 작품은 솔직히 한 번씩 좀 꺼려지게 되는 그런 느낌이 있긴 한데 저는 이런 할리우드 같은 마인드의 이병헌 씨는 굉장히 좀 통 크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사실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배우일 거예요. 이 배우 초창기 작품들, 그러니까 성공을 하면서 전도연 씨랑 주로 호흡을 많이 맞췄었고, 뭐 아니면 뭐 다양한 작품들을 찍었었는데, 뭐 내 마음의 풍금, 번지 점프를 하다, 뭐 그런 작품들 있지 않습니까? 다 좋죠. 그 수혜 씨랑 찍었던 그해의 여름, 이 캐릭터가 좋아요. 어떤 느낌이냐면 환하게 이를 드러내면서 웃는 선한 남자의 이미지였죠. 그런데 이런 이미지가 요즘에는 거의 먹히지 않을 만큼 사생활이 너무 알려져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근데 또 드라마에서도 네. 워낙 이제 영화에서의 그 부드러운 이미지도 있지만 드라마에서 또 아이리스를 통해서 네. 굉장히 그 상한가를 치지 않았습니까? 네. 거기에서의 뭐 액션씬이나 뭐 이런 것도 솔직히 배우가 이제 이병헌 씨와 같은 동급 세대의 배우들이 비주얼이 굉장히 뛰어나요. 그렇죠. 네, 근데 이병헌 씨가 굉장히 좀 그 중에서도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비주얼. 왜냐면은 약간 턱주가리 스타일에다가 키도 작고. 키도 작고 키가 엄청 또 작고요. 그다음에 이제 좀 각진 얼굴이라서 네. 좀 불리할 수 있었는데 뭐 지금은 뭐 정우성, 네, 발라버렸죠. 이정재 뭐 이런 급들의 배우들보다는 몇 단계 위의 배우라고 다 판단을 하거든요. 네. 이게 굉장히 이거는 이제 연기력이랑 본인의 노력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았나. 네. 네, 그리고 아무리 생각해도 그 동급의 배우들보다 뛰어나게 지금 치고 나간다는 것 자체가 이 사람의 진짜 역량이 대단하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네. 그 영어도 굉장히 좀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여자 꼬시려고. 네. 여고인 꼬시려고. 네. 능력이 있어야 돼요. 네. 굉장히 그게 또 성공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네. 대한민국 배우 중에서 할리우드 대작. 네. 정지훈 대작, 씨 말고는 네, 대작 이제 액션 영화에 그렇게 주조연급으로 나올 수 있는 배우가 지금 현재는 이병헌 씨 말고는 없죠. 사실 한 명이 있었는데 훅 갔죠. 월드스타 B라고 B. 레인 있었죠. 예, 있었는데 훅 가셨죠. 예, 뭐 이게 그게 뭐 비결바가 아니죠, 사실. 썩은 동아줄 잡고 끊어지셨어요. 그 매트리스 감독님 동아줄 잡고. 예, 그거 잡고 있다가 뭐 무슨 레이서 뭐 이런 거 네. 하고요. 뭐 그러다가 뭐 끊어졌는데 급이 다르죠, 사실. 네. 예, 급이 다른데 아무튼 이병헌 씨의 그 역량이 그리고 그 당시에는 비주얼을 굉장히 중요시했었는데
그런 편견을 깨고 성공시킨 이 배우의 역량이 굉장히 좀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이병헌 씨라는 배우가 연기 변신이라는 말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잖아요. 배우 캐릭터 아까 류승범 씨한테는 꼭 필요한 게 연기 변신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되게 어떤 캐릭터가 굳어지기 전에 어떤 비슷한 캐릭터를 많이 맡던 배우가 한번 큰 전환을 해서 다른 캐릭터도 할 수 있구나라는 걸 보여주는 그거를 너무 잘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런 순박하고 어떻게 보면 평범한 청년이면서 그런 환한 이미지가 있었는데 그렇죠. 한번 딱 굴절을 주니까 이제는 딱 나쁜 새끼 이미지예요. 네, 진짜 나쁜 새끼 이미지가 딱 붙여져면서 혹은 무서운 나쁜 새끼 이래가지고 액션도 잘하고 악마를 보았다 같은 데서도 뭐 정말 인상적인 연기였고 기가 막히죠. 달콤한 인생 그리고 막 위험도 있는 광해 여러 가지 연기들을 자기 안에 내재된 순수함과 그리고 밖에 있는 그런 나쁜 새끼 이미지와 여러 가지 또 액션이 되는 그런 모습들과 집중력 있는 모습들과 정말 잘해주고 있습니다. JSA에서의 그 모습, 네, 순박한 이미지. 또 그거와 좀 다르게 도박꾼으로서의 그 올인에서의 모습. 이건 드라마적인 모습인데 올인에서의 그 거의 바닥부터 해서 나중에 돈 많이 벌었을 때의 모습까지 굉장히 좀 아무튼 멋있는 배우인 것 같아요. 이 배우가 자신의 그런 뭐랄까요 이렇게 가면을 쓰지 않고 있는 그대로 자신의 본 모습을 연기했던 영화가 저는 가장 기억에 남아요.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누구나 비밀은 있다. 여기서 세 자매를 다 한 번에 해먹는 그런 남자로 나오지 않습니까? 맞아요. 본연의 모습을 가장 잘 녹여내서 연기도 정말 잘했던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병헌 씨 하면 제가 5위로 뽑았거든요. 이병헌 씨를. 네네. 지금 5위로 그러네요. 뽑으신 거지 않습니까? 네네네. 저 역시 5위인데 이 이병헌 씨가 누구나 비밀은 있다의 그 연기가 저는 정말 기억에 남네요. 정말 이병헌 씨는 뭐 전 잊지를 못해요. 그 큰 누나 결혼식 할 때 그렇죠. 그 한복 입고 네. 참. 추상미?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추상미 씨. 남자분들은 다 보신 영화군요. 그럼요. 이 영화는 다 봐죠. 기본 이제 보는 이력이 있습니다. 딱딱딱 이렇게 겹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데 웬만한 남성들이 봤던 영화 중에 하나가 아니었나. 추상미, 김효진, 최지우 이 세 자매를 후리는 그런 남자의 역할이었죠. 그리고 흥행적으로도 이병헌 씨가 나온 게 최근에 뭐 협녀 정도는 좀 실패를 했지만 사실 이병헌 씨가 나와서 그렇게 꾸준하죠. 완전히 폭망했다라는 영화는 크게 없어요. 폭망이 아니라 오히려 성공한 영화들이 많았죠. 광해, 달콤한 인생, 공동경비구역 JSA 그렇죠. 뭐 이런 작품들만 봐도 악마를 보았다,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 이 작품들 5작품이지 않습니까? 네네. 이 작품들이 흥행에 상당히 성공을 했고 그 다음 할리우드의 터미네이터 그리고 그 이전에도 작품들이 뭐 레드라거나 레드 찍었고요. 그 전에 좀 망작이긴 한데 G.I. 조 시리즈 아무튼 할리우드에서도 점점 더 급이 있는 작품으로 잘 찍어가고 있어요. 네, 그리고 감독과 같이 상한가를 치게 해줬던 작품이 있었죠. 그 달콤한 인생. 달콤한 인생을 찍으면서도 굉장히 지금 이때까지 나온 느와르 영화 중에서도 탑 1, 2, 3 안에 뽑을 수 있는 그런 작품을 남기면서 이병헌 씨의 이력은 정말 이제 깔 게 없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병헌 씨도 박찬욱 감독의 공동경비구역 JSA에서 정말 명성을 많이 얻었는데 사실 보면 같이 성장한 감독은 김지훈 감독이죠. 근데 그때 당시에도 김지훈 감독이 그렇게 딱 네임밸류가 있던 감독은 아니었기 때문에 올라가는 감독이었죠. 올라가는 감독이었기 때문에 이병헌 씨랑 같이 시너지 효과를 딱 받아서 같이 올라간 거죠. 그래서 아직도 계속 찍고 있지 않습니까? 달콤한 인생부터 해서 악마를 보았다, 놈놈놈 세 작품이나 찍었고 지금 이병헌 씨가 협녀로 살짝 주춤하니까 곧 찍지 않을까. 김지훈 감독이 한번 도와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그 전에 개봉을 한번 합니다. 그 내부자들이라고 이번에 개봉을 하는데 거기서 이제 조승우 씨랑 이병헌 씨 나오고요, 백윤식 씨 나오고요. 이게 웹툰이에요. 그 미생 만드셨던 그 웹툰 작가가 만든 웹툰을 이야기한 건데 거기서 이제 굉장히 비열하고 정말 악역 같은 역할을 맡았고 이제 조승우 씨가 검사 역할 같은 그런 역할을 맡아서 그 영화도 굉장히 좀 기대 중입니다. 근데 감독님이 그 전에 이제 파괴된 사나이, 간첩 이런 걸 찍으셨던 분이라서 조금 걱정이 되긴 하는데 협녀 2가 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드네요. 그 웹툰 영화가 그 스크린으로 옮겨져서 정말 대성공을 했던 작품이 아직까지 좀 없는 것 같아요. 이끼 정도가 선방이었죠. 이끼 정도가 선방이었는데 그리고 누구죠? 은밀하게 위대하게
김수현 씨가 나왔던. 그거는 김수현 빨로 그렇죠. 성공을 한 거죠. 네. 아무튼 이번에 그 내부자들 굉장히 좀 무거운 웹툰이라고 하는데 이 웹툰을 과연 이병헌 씨가 성공시킬 수 있을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네, 그럼 5위로 꼽았던 이병헌 씨였고요. 박 기사님은 5위로 누구를 선정하셨나요? 소간지, 소지섭 씨. 소지섭 씨. 저는 심지어 상비군에도 없었어요. 40명 꼽았는데 상비군에도 안 들어갔네. 네네. 소지섭 씨. 어떤 이유로 소지섭 씨를? 소지섭 씨 좋아요. 네. 아니 여기서 팬심 밝히지 마시고요. 비주얼적으로. 네? 비주얼적으로. 비주얼적인 것도 있는데 네네. 정말 남자 같아요. 남자 같은 배우다. 네. 연기 잘해요. 연기 잘합니다. 저는 심지어 소지섭 씨가 영화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게 저는 정조가 아니라 사도에서 정조로 나오셨던 그 잠깐밖에 기억이 안 나네요. 어디에 나오셨죠? 소지섭 씨가? 소지섭 씨 거기 나왔었잖아요. 거기 뭐요? 거기. 어디?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그 갑자기 작품이. 회사원이요? 아니죠. 회사원도 좋았어요. 회사원 좋았는데 네네. 그 영화는 영화다. 야, 영화는 영화다. 맞아. 영화는 그렇죠. 영화다. 강지환 씨랑 나왔던 거. 네. 진짜 그거 좋죠. 그러니까 소지섭 씨 영화 작품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최근에 이제 사도로 좀 많이 다시 스크린에 보이고 그다음에 좋은 날이라는 작품도 한번 했었고요. 네. 그 눈빛이 좋아요. 소지섭 씨 그 스크린에서 딱 보이는 그 눈빛. 네. 그리고 이제 소피의 연애 매뉴얼. 네. 그다음에 이제 영화는 영화다. 2008년도 작품. 네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제가 별표를 5개 중에 0.5개를 줬던 회사원. 아이고야. 야, 그 심하다. 진짜 적당해. 그리고 2011년도에는 오직 그대만이라는 작품도 했었고요. 네. 그게 혹시 그 한효주 씨랑 나온? 예, 맞습니다. 맞죠? 예, 한효주 씨랑 나온 작품인데, 네. 예, 아무튼 그 영화 쪽으로는 저는 개인적으로 소지섭 씨가 이렇게 눈에 띄었던 작품이 영화는 영화다밖에 없어가지고, 네. 소지섭 씨가 이번에 후보로는 좀 들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드라마에 좀 많이 집중하는 배우라고 생각을 해서 네. 제가 이번에는 좀 넣지를 않았습니다. 네, 그 곽 기사님이 5위로 무려 대한민국 배우들 전체 남자 배우를 통틀어서 5위로 꼽으신 배우가 그렇죠. 소지섭 씨죠. 네네. 그렇죠. 네. 뭐 아무튼 강동원, 그렇습니다. 소지섭 네. 두 분은 제 개인적인 취향이 더 있을 수가 있으니까. 네. 네, 근데 소지섭 씨가 드라마로서는 굉장히 좀 그 흥행불패예요. 네. 그렇죠. 죽음의 태양 이것도 성공했었고. 미안하다 사랑한다. 네. 사실은 그때부터 제가 소지섭 씨를 마음속에 넣고 있습니다. 발리에서 생긴 일도 있었고요. 그렇죠. 네. 뭐 유리구두, 카인과 아벨. 네. 카인과 아벨도 굉장히 좀 그래도 평이 굉장히 괜찮았던 작품 중에 하나였는데 네. 뭐 좀 망했다는 작품이 이제 로드 넘버원 뭐 네. 이런 드라마는 근데 재밌었는데. 네, 그게 좀 시청률이 좀 안 나왔다 그래가지고 좀 그랬었는데 아무튼 그건 다 윤계상 때문에 망한 거예요. 로드 넘버원. 자, 일단 윤계상은 저희 2부에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고요. 예. 지금 중요한 단어가 나왔죠. 중요한 말이 윤계상 때문에 다 망했다. 윤계상 쪽에서는 다르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탑10 안에 제가 윤계상 씨가 있습니다. 저도 탑10 안에 윤계상 씨가 있습니다. 네, 아무튼 이거 좀 이따가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네, 저희가 지금 탑 5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벌써 한 시간이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식사를 하고요. 네. 다음 스케줄이 있었기 때문에 2부는 조만간 또 찾아뵈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일단 저희가 1위부터 5위까지 누굴 뽑았는지 네, 저부터 한번 정리를 말씀을 해보죠. 드리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1위 송강호 씨, 네. 2위 한석규, 3위 최민식, 4위 하정우, 5위 이병헌이었습니다. 네, 박 기사가 뽑은 대한민국 탑 배우 5는요. 1위는 송강호 씨, 2위는 최민식 씨, 3위는 이제 하정우 씨, 4위는 황정민 씨, 5위는 이병헌 씨입니다. 네. 제가 뽑은 순위는 1위는 송강호, 2위 황정민, 3위 강동원. 좋아요. 그리고 4위 유승범, 5위 소간지 소지섭 씨 이렇게 되겠습니다. 예, 뭐 겹치는 부분도 많고요. 네. 안 겹치는 부분도 많았는데 이 방송을 들으시는 많은 분들은 본인의 마음 속에
남자 탑 배우 5명이 누구인지 저희 방송을 들으시면서 한번 이렇게 되새김질하면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네, 생각만 해보시지 마시고 그 댓글로 좀 남겨주세요. 댓글로 뭐 제가 뽑은 대한민국 탑 배우 탑5 네. 적어주셔도 되고 사실 이렇게 저희가 말씀을 드려도 댓글을 잘 안 다시더라고요. 그런 것 같긴 해요. 근데 이게 로그인하고 달고만 이러기가 귀찮습니다. 막 그러다 보니까 그냥 가볍게 들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마음속으로라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그리고 네. 저희들이랑 겹치는 부분이 있으신지 생각을 해보는 뭐 그런 시간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진짜 궁금한데 우리 방송을 막 300분 뭐 이렇게 듣는다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맨날 네. 300~400분 이렇게 막 나오는데 그분들이 정말 듣는지가 정말 궁금해요 요즘엔. 뭐 반응이 없으니까 별점도 없고 댓글도 없고 그렇죠. 근데 하트도 없고. 그 보통 팟캐스트 네. 들으시잖아요. 저도 몇 개 듣고 있긴 한데 요즘에는 가장 재밌는 게 그거더라고요. 그 비밀 뭐요? 보장. 아 김숙 씨 나오는 네. 거? 아 그거 재밌습니까? 그거를 굉장히 재밌게 듣고 있는데 아. 저도 그거를 들으면서 그 댓글 남긴다는 생각은 잘 안 하게 되거든요. 제가 댓글을 남겨야겠다라는 생각이 잘 들지는 않는데 아무튼 이거 들으시는 분들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저희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도 하겠어. 가볍게 듣고 그냥 즐겁게 넘어가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아무튼 이렇게 탑5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네. 이제 다음 특집 그러니까 이제 이어지는 겁니다. 이거 2부예요. 네. 2부인데 조만간 또 녹음을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이제 탑 6부터 탑 10까지 네. 그리고 그 나머지 A급들 번외편 상비군들. 상비군들 번외편 좀 얘기해보는 상비군에는 굉장히 뭐 한번 상비군 누구 있는지 얘기를 해볼까요? 그럼 뭐 박중훈 씨도 있고요. 전 그 임창정 씨 있어요. 뭐 차태현 씨라거나. 유호성 씨도 있고요. 아 유호성 씨요. 장혁 양동근 씨. 아이고 장혁 씨가 예상을 못했네. 네, 뭐 고수 씨. 고수 씨 있죠. 네. 굉장히 좀 많습니다. 네, 현빈, 장동건, 정우성 뭐 이런 배우들도 저는 상비군에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곽 기사님께서 적어놓으신 것 같은데 네. 이문식 씨. 네. 김승우 씨. 네. 이민호 씨. 굉장히 좀 상비군 많습니다. 네, 이런 분들에 대한 이야기 한번 나눠볼 테니까요. 네. 그리고 이 방송을 저희가 바로 안 올리고 조금 기간을 뒀다가 2부랑 같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 2부 이어서 올리겠고요. 그리고 이 방송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남자가만 있습니까? 그렇죠. 여자가 또 있지 않습니까? 진짜 여배우는 트로이카인 것 같아요. 어떻게 트로이카로 보시나요? 아니구나, 원톱이구나. 저도 원톱으로 생각하는데. 저도 원톱으로 분명히 여배우 특집으로 해서 이게 순위를 매기게 되면 네. 정말 사심이 한 90% 이상은 들어가지 않을까. 그렇죠. 개인적으로 제 느낌도 진짜. 그렇습니다. 네, 저희도 그렇습니다. 이거는 남자 배우는 어쨌든 그냥 남자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뭐 비주얼을 뭐 이렇게 막 이런 건 없고 실력대로 하는 거죠. 실력이나 뭐 이렇게 가는데 네. 실력 한 80% 나머지 개인 취향인데 네. 이제 여배우들 같은 경우에는 뒤바뀌죠. 실력 한 10% 나머지는 개인 사심으로 네. 들어가는 방송이 될 것 그러나 같습니다. 까줄 때는 확실히 까줄 수 있다. 자기가 싫어하는 배우. 그렇죠. 그 배우의 코가 싫다는. 아니면 색다른 시각인데. 난 그 배우의 콧구멍 크기가 너무 싫다. 네. 너무 커서 거슬린다. 뭐 이런 시각이 굉장히 많을 수 있기 때문에 네. 다음 특집이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정말 기대됩니다. 네. 여배우 특집이 더 기대가 되네요. 네. 이 방송에 저희 청취율이 꽤 높아지지 않을까 기대를 네. 하고 있고요. 네네. 뭐 그다음 이거 잘 되면 또 할리우드도 갈 수 있으니까 그렇죠.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저는 김 기사. 박 기사. 곽 기사였습니다. 네, 그럼 감사해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 2부에서 봐요. 네.